국경부 영상의학 그리고 뇌 영상 및 반응 평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2024년도 서울 아산병원 연구 부분 올해의 교수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올해의 교수상은 교육, 연구, 봉사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과 활동을 보여 교수와 학생,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과대학 교수에게 주는 상으로 의학 연구의 창의적인 혁신과 발전을 크게 인정받는 상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뉴 트렌드 인 캔서 테라피 셀 앤진 테라피 그리고 안티바디 드럭 컨저게이트 ADC 관련하여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올해 5월부터 아산 이미지 매트릭스에서 이제 담당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주제는 제 박효정 교수님이 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이뮤노세라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제 셀앤 진세라피, 그다음에 이제 ADC로, 그다음에 이제 ICI까지 나눌 수 있어서 요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주로는 이제 리스판스 어세스먼트나 톡시시티에 관련 이제 저희 병원 케이스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캔서 이뮤노세라피는 거의 이제 2000년 정도부터 쭉 발전을 해왔는데, 사실은 ADC는 이제 이 약, 밀로타그라는 약이 2000년도에 나왔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2019년, 18년 정도에 여러 약들이 이제 승인이 되면서 뭐 에널투를 비롯한 이제 큰 시장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티셀 같은 경우는 킴리아가 2017년에 처음으로 어프로브를 받으면서 네,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제 ICI는 박균준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이제 안티바디 이제 관련 유도체들, 그중에 이제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이제 ADC, 그 이제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도 많이 쓰이지만 오늘은 이제 ADC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 테라피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카티셀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티셀은 기존에 이제 정상적인 T셀 리셉터가 존재하는데 이 아우터 멤브레인 이제 컴포넌트를 이제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튜머 스페시픽 안티젠을 타깃으로 하는 이제 안티젠 바인딩 도메인을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걸 이제 어,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라고 합니다. 이거를 발현한 셀을 이제 카티셀이라고 하고, 구성품은 이제 조금 안쪽에 이제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은 그대로 있고, 이제 인트라셀러 도메인에서 이제 코시밀리터리 도메인, 뭐 CD28 같은 거를 추가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 과정은 이제 퍼스트 제너레이션에서는 이제 코시밀리터리 도메인이 없었는데 세컨에서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추가하면서 이제 현재 FDA 어프로벌 받은 대부분의 약들이 이제 요 세컨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이걸 CD20 4-1B를 이제 둘 다 이용한 거를 서드, 그다음에 뭐 사이토카인 트랜스진까지 이용한 걸 포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카티셀의 타겟은 이제 CD19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CD20보다 더 이제 브로드한 익스프레션을 보이고, 특히 이제 DLBCL 같은 경우 이제 유틱시맵을 쓰면 이제 CD20 이제 다운 레귤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CD19는 계속 익스프레션이 되기 때문에 좋은 타겟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제가 오늘 발견했었는데, 이제 저번 달에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총 7개가 지금 카티셀이 FDA 어프로브를 받았고, 총 5개 약, 이 오비셀까지 해서 5개가 CD19을 타깃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DLBCL 혹은 이제 이 두 가지 약은 이제 ALL을 타깃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D19 말고도 이제 B셀 머츄레이션 안티젠 BCMA를 타깃하는 약이 두 가지가 있고, 이제 멀티플 마이엘로마를 타깃을 합니다. 제 카티셀 프로세스는 잘 아시겠지만 조금 긴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총 이제 6에서 8주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루커페르시스라고 해서 이제 환자의 T셀을 컬렉션하고 그거를 이제 인리치먼트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바이럴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를 갖다 붙이고, 이걸 다시 클론 엑스펜션을 해서
환자에게 다시 리인퓨전하는 과정이 이제 조금 오래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티셀이 이제 리인퓨전이 되면 이제 튜머셀을 찾아가서 튜머셀과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 캔서셀을 죽이고 이 여러 이제 이민 리스판스를 안티 튜머 리스판스를 일으켜서 다른 이제 셀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DLBCL이 이제 메인 타겟인데요. 프라이머리 리프랙터리 디지니까 처음에 이제 뭐 R착 같은 걸 썼을 때 반응이 없는 경우가 15%까지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처음 이제 CR이 온 다음에 다시 relapse하는 경우도 25%까지 돼서 한 3에서 40% 정도가 이제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 환자들이 이제 미디안 오버럴 서바이벌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여러 이제 카티셀 세 가지의 카티셀들이 모두 컴플릿 리스판스 레이트가 50%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오버럴 리스판스 레이트는 이제 7, 80% 보고가 돼서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애니제임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relapsed refractory disease에서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 이제 세컨 라인, 서드 라인에서 이제 메인으로 카티셀 세라피와 향후 이제 말씀드릴 이제 ADC 중에 하나인 플라투스맵 베도틴이 사용되게 됩니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세컨 라인 세라피에서 이제 앱시셀이나 리소셀 그다음에 이 사용되고 서드 라인에서도 여러 카티셀 세라피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폰스 어세스먼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카티셀 이제 승인받은 암들은 많이 없지만 이제 여러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언더라인 말리그너시에 따라서 리스폰스 크라이테리아를 적용을 해야겠고 이제 림포마가 많으니까 이제 주로 루가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라인 말리그너시에 따라 이제 이미지 에큐에이션 프로토콜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리포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베이스라인 프리 인퓨전을 찍고 그다음에 인퓨전 한 다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미지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박효진 교수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카티셀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리스판스를 보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래피드 드라마틱 리스판스를 보이지만 리커런스도 일반적인 패턴으로 하고 시도 프로그레션도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병원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이분은 41세 여자 환자이고요. 리프랙토리 폴리클 림포마 거의 한 10번 이상 재발했던 환자였습니다. 이분이 베이스라인 넥시티를 보시면 이제 라이트 서비칼 넥 노드에 멀티플 이나즈 림프 노드가 있고 페시티에서도 이렇게 서비칼 림파틱 체인을 따라서 하이퍼메타볼릭 노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은 T사셀을 주로 사용해서 T사셀을 인퓨전을 했고 한 달 후 이미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림프 노드가 사라졌고 이제 PET 상에서도 컴플릿 메타볼 리스폰스를 보입니다. 그래서 1개월 만에 이제 CR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relapsed DLBCL 케이스이고 76세 남자 환자인데 패시티 보시면 왼쪽 서비컬 트레인과 이제 라이트 스파클리비클라 노드가 커져 있고 뭐 CT에서도 이렇게 조그마한 노드에 있는 환자였고요. 이분도 이제 1개월 만에 T사셀을 썼을 때 컴플릿 메타볼릭 리스폰스를 보여서 CR로 판정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역시 DLBCL 케이스인데 T사셀을 사용하고 컴플릿 리스폰스가 됐는데 3개월 후에 환자가 이제 스캔에서 뭐가 만져진다고 해서 이제 다시 이미지를 찍었고요. 베이스라인 보시면 여기서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어, 이제 양측 헤드넥 쪽에 이런 소프티슈 그리고 스킨에 이런 멀티플 노들들이 생겼고 패시티에서 이렇게 디세미네이션 된 하이퍼메타볼릭 이전이 새로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 바이옵시 해서 리커런스가 나와서 이번에 3개월 후에 리커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 케이스는 없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갖고 왔는데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하이퍼메타볼릭 병변이 있었던 환자이고 이제 카티셀 세라피를 했을 때 병변이 이렇게 굉장히 증가했던 케이스인데 계속 이제 약을 썼을 때 감소했던 케이스로 이제 슈도 프로그레션의 예시입니다. 네, 또 다른 케이스인데 여기 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분이 이제 T사셀을 인퓨전을 받고 11일 후에 멘탈 체인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케이스가 사실 저희 병원에 시행했던 첫 카티셀 실제 임상에서 했던 케이스인데 베이스라인 MRI를 찍진 않았고 이게 첫 환자에게 MRI였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런 페리벤트리큘러 화이트 매터 주변으로 이런 노듈러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가 있고요. 디퓨전에서는 특별한 소견 없고 인해서도 안 되는 소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1세라는 나이도 그렇고 스몰 베슬 디지즈라고 하기에는 디스트리뷰션이나 모양이 좀 이상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이제 여러 치료를 하고 팔로우업을 했을 때 이제 모두 소실된 소견을 보여서 이거는 이 카티셀과 관련된 뉴로톡시시티라고 판단했던 케이스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뮨 이펙터 셀 어소시에이티드 뉴로톡시시티 신드롬 아이칸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이칸스는 뒤에 나오는 사이토카인 릴리스 신드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것으로 보이고 논문에 따라서는 30% 이상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이 이제 여러 시너스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고 BBB도 깨고 케피럴 리키지를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이미징 파인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베이스라인 뉴럴로지 어세스먼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브레인 MR도 아직 권장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 병원은 브레인 MR을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세토 관련되는 이제 것이 인터로킨 6이기 때문에 이걸 타겟하는 토슬리즈맵을 이제 치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희 병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브레인 소견들을 보여드리면 이런 브레인 파렌키마의 할 시그널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전 MR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게 새로 생겼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MR이 사실 필요하고 이거는 렙토메닌자 이넨스먼트가 이제 이넨스가 보이는 소견이고 어큐트 인팍 형태로도 올 수 있고 GRE 이미지에서 마이크로블리드 형태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두 번째 케이스인데 이분도 티사셀을 쓰고 4일 만에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생겨서 어, MR을 찍었던 환자인데요. 이때는 이제 베이스라인 MRI가 있었고 팔로업에서도 둘 다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아이칸스가 있다고 해서 꼭 앱노멀리티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아이칸스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좀 살펴봤었고 CD19을 타겟으로 하는 카티셀 같은 경우는 35%까지 보고돼서 또 인스턴스 자체는 높다고 볼 수 있고 BCMA 같은 경우 15%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고요. 이분은 이제 ALL 환자이고 20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제 T사셀을 쓰고 이제 피버가 생겨서 4일 만에 피버가 생겨서 저희 병원에서 촬영한 CT입니다. 보시면 양측 4개 이제 파르티드 글랜드가 좀 부어 있고 서맨디블라 글랜드도 부어 있고 주변으로 지저분하고 이 플라티스마 머슬 따라서도 인필트레이션 있고 여기 이제 파라파렌지얼 팻인데 여기도 좀 지저분하고 이런 소견이 있었고 팔로업에서는 이제 모두 다 호전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토카인 밀리 신드롬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이제 애드버스 이벤트고 논문에 따라서는 뭐 7, 80% 이상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제 웬만하면 거의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임상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경환 증상부터 이제 굉장히 심한 이제 바스달레트리 샥이나 하이폭시아도 생길 수 있다고 돼 있고 초기 이제 5일 안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인터로킨 6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는 CRS 같은 경우는 이제 소라식 매니페스테이션이 잘 알려져 있어서 어, 풀모는 이데마의 소견, 그다음에 이퓨전, 뭐 아트렉테시스, 컨솔리데시 이런 소견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는 이제 안티바디에 이제 페이로드라고 불리는 이제 사이토톡식 드럭을 이제 링커를 이용해서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세 가지 컴포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바디가 이제 타겟을 잘 찾기 때문에 타겟을 받고 이제 셀 안으로 인터널리제이션 된 다음에 이 라이소솜 안에서 분해가 되고 이게 이제 인트라셀룰러 컴포넌트로 이제 페이로드 그러니까 드럭이 어, 릴리즈가 되면 이제 각각의 드럭에 따라서 뭐 토포 아이소메이스 원 이니비터 같은 경우 여기를 찾아가서 이제 이니비션 하는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부의 사이토토닉스 드럭들은 이제 익스트라셀룰러로 가서 주변의 셀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너레이션에 따라 나누면 지금 서드 제너레이션이 이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데 폴라투즈맵, 림포마에 사용하는 약, 뭐 트라스즈맙, 느르테칸, 브레스트 캔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들이 이제 주로 다 3세대고 에피커시를 굉장히 올리면서 이제 오프 타겟 톡시시티는 줄이는 식으로 가고 이제 드럭 안티젠 레이쇼가 이제 엄청 높지도 않고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옵티미제이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제 13개 FDA 어프로브 드럭이 있고 총 7개가 이제 솔리 튜머에서 받았고요. 6개가 이제 헤마톨로직 말그넌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메인으로는 이제 2019년, 20년 정도에 이제 많은 약들이 이제 어프로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 주자인 이제 트러스트즈마 딜스테칸 TDXD
상품명으로 에널2라는 약이 잘 알려져 있고, 이거는 이제 토프 아이소머리즈 1 이니비터이고, 이제 클리브리즈 링커가 있고, 어, 이제 드럭 안티젠 레이시오가 8대 1입니다. 그래서 안티바디 하나에 드럭이 이제 8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ADC가 인터널리제이션 돼서 이제 드럭 릴리즈가 되면 이제 이 자체도 타겟을 하지만, 예를 들면 이게 트러스트즈마브니까 헐트 셀을 타겟으로 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헐트 네거티브 셀도 이 릴리스된 드럭들이 또 가서 또 안티튜머 이펙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스탠더 이펙트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널2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인디케이션이 이제 승인이 되어 있는데, 이제 헐트 파스티브 브레스트 캔서 또는 이제 헐트 로우라는 개념도 최근에 나와서 헐트 로우 브레스트 캔서에서도 쓰이고, 헐트 파스티브인 스토막 캔서, 그다음에 렁 캔서,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헐트 파스티브 메타스태틱 솔리드 튜머라는 좀 더 광범위한 범위를 이제 승인을 받아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디케이션으로 정리하면 브레스트 캔서에서는 세 가지 약이 메인으로 쓰이고, 홀트 파스티브가 예전에는 이제 TDM1이라는 약이 쓰였다가 최근에 이제 TDXD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고, 트리플 네가티브 같은 경우는 사시투즈맵이라는 약을 이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홀트 파스티브인 게스트릭 콜렉터 캔서에서는 TDXD를 역시 사용하고, 블래더 캔서에서도 두 가지 이제 승인을 받아서 엔폴투맵이나 섹시투즈맵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 DLBCL에서도 플라스투즈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브레스트 캔서에서 헐트 포지티브인 경우에 세컨, 서드 라인에서 이제 TDXD나 TDM1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트리플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사시투즈맵이 이제 세컨 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퓨즈 라지 비슬 림포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5년 정도 이제 알차비 이제 퍼스트 라인 세라피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NEJM 페이퍼에 빈크리스틴을 폴라스투즈맙으로 치환한 이제 폴라 알차비 나오면서 이게 조금 더 좋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카테고리 1으로 이제 스테이지 1, 2까지 퍼스트 라인 세라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리스폰스 어세스먼트는 박효정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병원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이분은 이제 홀트 파스티브 브레스트 캔서가 렁메타를 하신 분이고, 이분은 TDX 이제 베이스라인에서는 레프트 어펄로베 이런 한 3, 4cm의 메스가 있습니다. TDXD를 3개월 썼을 때 이제 약간의 흔적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호전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분이 계속 이제 치료를 지속을 했는데 11개월째 이렇게 페리페랄 렁 쪽으로 이렇게 GG 혹은 노듈라 컨솔리데이션 형태로 새로 병변이 생겼습니다. 이제 올가나이즈 뉴모니아 패턴의 TDX 릴레이티드 뉴모나이티스로 확인된 케이스입니다. TDXT 릴레이티드 뉴모나이티스는 굉장히 이제 페이털하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 인시던스도 15%까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올가나이즈 뉴모니아 패턴이 제일 흔하게 생기지만, 이제 어큐트 인터스셜 뉴모니아나 ARDS 패턴에서는 이제 페이탈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 올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이고, 이분도 이제 홀트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 환자인데, 이 그란글라스 오페시티 병변이 라이트 어펄로베 이렇게 생겼던 케이스이고, TDX 릴레이티드 뉴모나이티스로 진단된 케이스입니다. 저널에서 가져온 케이스이고, 라이트 렁에 디퓨즈한 그란글라스 오페시티가 생기고, 레프트 렁에 페리페랄 GGO 리전이 생겨서 그는 어큐트 인터스셜 뉴모니아 ARDS 패턴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그레이드 5가 데스가 발생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이건 또 다른 이제 톡시시티인데요. 이분도 이제 헐트 파스티브 브레스트 캔서 환자이고, 이제 예전에 쓰이던 약이 이제 TDM1을 이제 오랫동안 사용한 환자입니다. 쓰기 전에 촬영했던 복부 CT에서는 특별한 소견은 없는데, 2년 후에 촬영한 CT에서 보시면 이제 리버 시로시스 형태의 리버 몰폴즈는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스플리노메갈리가 생기고 이제 게스트릭 베리스 소견이 이제 보이는 포탈 하이퍼텐션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TDM1에 관련된 넌시로틱 포탈 하이퍼텐션으로 생각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보고됐던 이제 논문이고, TDM1을 사용하면 이제 이 스플린 볼륨 체인지가 이렇게 거의 리니어하게 증가한다. 그리고 여러 스플리노메갈리나 게스트릭 스파셜 베릭스 포토 시스테매틱 션트가 이제 보인다고 보고했던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이고, 이것도 TDM1을 사용했던 케이스인데, 베이스라인 이제 아마도 프리모비스 사용한 MR에서
하이퍼빌리어리 페이스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던 환자인데 9개월 후에 시행한 MR을 보시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이런 약간 서툴한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노듈들이 새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TDMR을 사용했을 때 이제 메커니즘 뭐 이제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제 사이누소이달 인저리가 생겨서 그 헤파토사이트가 이스케미아가 오고 주변에 이제 언어펙티드 헤파토사이트가 컴펜세이터리 하이퍼트로피가 되면서 이제 이런 노듈라 유제네티브 하이퍼플레이시아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마지막이고요. 이분은 카티셀이나 ADC는 아니지만 이제 이 AGC 어드밴스 게스트릭 캔서에서 이 이미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썼을 때 이런 이제 레프트 페로티드 글랜드에 이렇게 오른쪽에 비해 스웰링이 생기고 레프트 서블리멘딜블라 글랜드도 스웰링이 있으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지저분한 소견이 보여서 이분도 이제 이뮤노세라피 릴레이티드 사일 아데나이티스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뮤노세라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견들이 다 이제 ADC나 카티셀에서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여러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다양한 뭐 헤파타이티스나 엔테로콜라이티스, 사이로이다이티스 이런 판크레타이티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고, 네, 이제 슬라이드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저희 국내 최초의 센트럴 이미징 코어 랩으로 저희가 되게 많은 아, 퍼블리케이션도 하고 있고 많은 과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박성호 교수님, 김병호 교수님을 위시한 이제 강력한 리더십과 저희 훌륭한 조정자 교수님들, 그다음에 리뷰어들, 그다음에 이제 김신혜 위원님을 비롯한 이제 오퍼레이팅 파트에서 굉장히 높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이제 약들 리스폰스 어세스먼트 크라이테리아도 이제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이제 카티셀 테라피에서 이제 CD19 타겟으로 하는 약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DLBC를 특히 사이토카인 릴리스 신드롬이나 뉴로톡시시티가 이제 중요한 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다음에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ADC는 되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TDXD 같은 경우는 뉴모나이티스가 중요하고 TDMO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버와 관련된 톡시시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